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가족에게만큼은 사기를 당해도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친족 상도례라는 것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우리나라는 가족끼리는 서로 돈이나 물건을 훔쳐도 봐준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500만 원을 훔쳐갔다면 엄연한 절도죄가 되지만 만약 그 누군가가 내 친동생이었다면 가족이니까 하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녀가 가출하면서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몰래 훔쳐도 부모님이 자식의 물건을 허락받지 않고 사용해도 사실상 가족 간의 일이라면서 눈 감아줘야 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10대 로펌 법무법인 동인의 대변인 강민주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왜 우리나라는 가족 간의 재산 범죄를 처벌할 수 없었느냐? 바로 형법 제328조 제1항 때문인데요. 간략히 한번 보겠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벌어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한다. 형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 법인가요? 실제로 이 법은 1950년대부터 무려 70여 년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한 가족이 한 집에 살면서 재산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내 돈, 네 돈이 어디 있나요? 모두가 가족 공동의 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가족의 형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용서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인식이 과연 맞을까요? 이 문제가 최근에 대중에게 주목을 받은 건 연예인 박모 씨의 친형 부부가 60억을 착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서인데요. 당시에 박 씨의 부친이 검찰 조사에서 박 씨의 자금을 실제로는 자신이 관리했다며 횡령의 주체도 자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었죠. 이때 이 박 씨의 부친이 친족 상도례 규정을 알고 박 씨의 친형을 구제하려고 일부러 뒤집어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인 본인은 처벌되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비단 연예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최근 10년간 가족 간의 재산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한 70대 할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아들이 재산을 모두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박을 해버린 경우도 있었고요. 어머니 통장에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3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친족 상도례 때문에 법적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서 많은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이 법에 칼을 댔습니다. 이제는 가족끼리도 서로의 재산에 함부로 손을 댄다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무려 71년 만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곳 바로 저희 법무법인 동인입니다.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은 동인의 임복규, 김광훈 두 변호사님이 이끌어내신 성과인데요. 두 변호사님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에 이토록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 믿어지시나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배경이 된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이 있었던 A씨는 어느 날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시게 됩니다. A씨는 부친의 장례식장에서 숙부와 숙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A씨에게 함께 살 것을 제안하고 함께 거주하게 됐죠. 당시 A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2억 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숙부와 숙모는 A씨가 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을 알고 상속재산과 급여, 퇴직금 등 2억 4천여만 원을 빼앗고 1억 원 상당의 빚까지 부담하게 했습니다. A씨는 숙부와 숙모를 2020년에 고소했지만 이때 검찰은 형법 제328조 1항 동거친족이라는 이유로 숙부와 숙모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으니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다가 숙부가 아무리 돈을 횡령해가도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었으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동인 변호사님 두 분은 이 법을 강력히 문제 삼았습니다. 이 법은 낡았다. 헌법재판소가 이 법이 과연 요즘 시대에 맞는 법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 결국 이 법은 즉시 중단됐습니다. 일본도 과거에는 비슷한 법이 있었지만 1995년에 이미 폐지가 됐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아예 이런 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유독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우리나라만 오랫동안 이 법을 유지해왔던 겁니다. 실제로 저희도 3년 전에 아들이 5천만 원을 훔쳐갔다고 주장하시는 한 의뢰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아들은 오히려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해라 하고 큰 소리를 쳤지만 당시에는 저희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3년 전과 지금 이 영상으로 동인을 만나고 있는 여러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가족 간의 재산을 함부로 횡령하거나 배임을 한다거나
받는다거나 사기를 친다면 얼마든지 경찰서로 가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이 가족한테 사기당한 돈 100% 받아내는 방법인데요. 결국 가족한테 사기를 당한 돈을 100% 받아내는 방법은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낡은 법이 사라졌으니 지금 현실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